예, 안녕하세요. 오태월드 김웅식 기자입니다. 오늘은 렉스턴 스포츠 칸 시승을 하러 와 있습니다. 여기는 양재동에 있는 더 K 호텔, 옛날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이렇게 했던 곳인데요. 여기 출발해서 강원도 춘천에 있는 소남이섬까지 편도로 약 한 100km 정도 되는 구간 시승을 할 예정입니다. 갈 때는 파워리프라고 하죠. 판스프링을 적용한 적재 용량 700kg의 어떤 버전을 먼저 운전을 하고요. 올 때는 파이브링크 서스펜션을 장착한 모델을 시승을 할 예정입니다. 이 소남이섬에 오프로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도 마련을 해 놨다고 하는데요. 스포츠 칸 과연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칸 시승을 시작했습니다. 양재동에 있는 그 서울 예전에 교육문화원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K호텔 이렇게 부르고 있던데,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춘천에 있는 소남이섬까지 편도로 약 90km 정도 조금 넘는 거리를 주행을 할 예정인데요. 온로드 주행도 하고 또 소남이섬에 오프로드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. 이 스포츠 칸, 그냥 칸이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이렇게 후면에 칸이라고 레터링을 아주 큼직하게 박아놔서 칸이라고 이렇게 먼저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. 지난 3일 또 기해년 첫 신차로 출시가 됐는데요. 초기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. 뭐 쌍용차가 하는 얘기니까 실제로 뭐 어느 정도 예약이 이루어졌고 판매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수치를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요. 뭐 온라인상의 어떤 뉴스나 이게 칸 소개하는 그런 기사에 달리는 리뷰나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상당히 예전에 나왔던 어떤 다른 모델에 비해서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만큼 우리나라 그 자동차 시장의 어떤 소비 형태가 예전에 뭐 세단이나 이런 걸로 어떤 용도 같은 거를 한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들에 대한 그 시장의 관심이 그만큼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몰고 있는 주행을 하고 있는 칸은 이 파워리프,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판스프링, 예전에 화물차 같은 거에 많이 썼죠. 그 파워리프 서스펜션을 장착한 모델인데요. 최대 적재량이 700kg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렉스턴 스포츠 기본 모델이 한 400kg 정도 되고요. 또 파이브링크 서스펜션을 단 그 버전은 500kg 적재량을 갖고 있는데, 이 파워리프를 장착한 모델은 최대 적재량이 7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. 판스프링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죠. 굉장히 무거운 하중을 버티는 그런 능력은 아주 뛰어난데, 대신에 화물을 실지 않고 있을 때 어떤 적당한 하중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 오프로드나 이 노면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살짝 그 튕기는 그런 맛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쌍용차가 뒤에다가 좀 뭘 실어놨어요. 타이어도 실어놨고, 보니까 옆에 무슨 뭐 기름 탱크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150kg에서 한 200kg까지 이 화물을 실어놨다고 하는데요. 저런 것들이 약간 판스프링의 특성들을 조금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예전에 1톤 화물차나 막 이런 거 타고 다니다 보면은 이 테크에서 어떤 그 약간 통통 튀는, 그리고 좀 약간 이 가벼운 느낌,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들게 되는데요. 이 차는 그런 것들, 일단 화물을 많이 실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칸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테크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. 한 310mm 정도 늘어났으니까 이게 차 전체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이 후축이 약간 뒤로 밀어놨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휠베이스가 상당히 커졌는데, 뭐 휠베이스가 커졌다고 해서 승객석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. 화물칸만 조금 늘어났다,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무거운 하중을 버텨내기 위해서 이 파워리프도 썼고, 또 타이어의 어떤 사이즈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늘려놨죠.
이게 보니까 편평비가 최대 뭐 17인치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나가던데, 이 노면하고 지면하고 닿는 어떤 그런 면적들을 많이 넓혀놔서 이 주행 안정성을 좀 높이는데 기여를 했고요. 또 휠베이스가 늘어나면서 이 차축 축간거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회전 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보완을 해놨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하중을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보완들을 거쳐놨고요. 타이어 압력 같은 것들도 상당히 좀 높여놨습니다. 기본적으로 한 40, 일반적인 차량 타이어 압력이 40 psi 정도, 43, 30, 45, 뭐 요 정도 psi 정도 되는데, 이 차는 지금 거의 뭐 70, 70 psi까지 타이어 압력을 상당히 많이 높여놨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아스팔트, 이 포장도로를 달리는데도 뭐 그렇게 많은 거리를 달린 건 아니지만, 노면의 어떤 작은 굴곡에도 차가 탁탁 튀는 그런 느낌들을 주고 있습니다. 중량이 늘어난 만큼 스펙에도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. 이 출력은 181마력으로 똑같은데 토크가, 최대 토크가 42.8kgm으로 한 2.0 정도 토크를 늘려놨는데요. 뭐 기본적으로도 뭐 충분한 힘이 됐다고 봤는데, 토크 수치를 늘려놓은 거는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무거운 짐들을 많이 싣고 다닐 겁니다. 이게 레저용에 이렇게 적합하게 만들어 놓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거 끊겠다, 큰일났다. 이게 보니까 후방 시야가 이게 짐을 좀 싣고 그러면은 상당히 지금 작게 확보가 되는데, 아무래도 타이어가 이렇게 뿔쑥 올라온 걸 실어놔서 그런지 몰라도 후방 시야가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사이드 미러 크기는 아주 적당합니다. 굉장히 크고, 또 바깥쪽으로 조금 충분하게 이렇게 뻗어나가 있기 때문에 후방 시야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, 아무래도 이 차 사고 그냥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없겠죠. 이게 테크의 튜닝을 다 할 텐데 후방 시야를 어떻게 확보하느냐, 이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쌍용차가 보면은 좋은 말은 다 쓰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파르테논이 스타일과 한계가 없는 전천후 드라이브. 근데 되게 조용한 것 같아요. 조용한 것 같아? 네. 조용한 것 같지는 않은데, 이게 좀 시내에서 뭐 이렇게 저속으로. 제 차 코나 엄청 시끄러워요. 그거 디젤이냐? 네. 많이 시끄러? 네. 이 시동 걸었을 때도 진짜 시끄럽고. 안에서도 그래? 얘는 더 조용한 것 같아요. 동전을 못 놔요. 떨어져서? 찌국찌국 너무 무서워요. 진동 때문에? 네. 그 정도야? 너도 그 100만 킬로 타서 이렇게 차 한 대 공짜로 받아. 네? 동생이 저렇게 열심히 노력해주면 가능할 것 같아요. 하루에 100km? 한 10년 타면 되겠다. 10년 타기 전에 시끄러워서 버릴 것 같아요. 이 옆자리에 동승한 사람이 차가 굉장히 조용하다고 그러네요. 이 현대차 코나 디젤을 타고 다니는데 그 차보다 훨씬 조용하다고 합니다. 물론 이 차는 새 차라서 더 그럴 수 있지만 1년 됐으면 그것도 새 차지. 근데 주행거리가 워낙 많아서. 너 관리를 잘못하는 거 아니야? 어쨌든 쌍용차가 국산 픽업의 계보를 계속 이어왔는데요. 이 무쏘 스포츠부터 시작해서 또 액션 스포츠도 있고, 또 코란도 스포츠도 있고, 또 렉스턴 스포츠까지 국산 픽업의 어떤 그 계보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독보적인 시장이죠. 이게 완전히 블루오션인데, 예전에 현대자동차가 포니 픽업 만들었어요. 요새도 가끔 그 차가 좀 돌아다니다 보면은 가끔 눈에 띄기도 하는데, 픽업이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는 정말 픽업이 거의 자동차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, 이렇게 봐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. 이게 왜 어떤 시장이 그렇게 변하고 있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어떤 여가 시간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런 레저용
차량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차를 그냥 얌전하게 세단 가지고 어떤 목적지에서 목적지로 이동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봤을 때는 정말 이런 포드 F 시리즈나 또 뭐 쉐보레 뭐 또 콜로라도나 거의 대부분이 그런 픽업이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로 도로에 아주 넘치죠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이 차 사면은 대부분 테크에 이게 탑을 씌워가지고 좀 겉모습도 굉장히 보기 좋게 하고 또 이렇게 튜닝을 많이 하는데 거기 사람들은 또 그냥 그대로 이 데크를 그대로 두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이게 한번 물어봤어요.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왕 사는 화물차인데 사실 뭐 픽업이라고 뭐 부르기는 하지만 화물차죠. 이 차도 화물차니까 이왕 사는 화물차인데 만약에 그런 어떤 탑을 씌우고 이렇게 되면은 원하는 어떤 화물 같은 것들을 실기가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타고 다닌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. 자, 지금 파워리프 장착한 칸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. 일단 걱정했던 것처럼 어떤 그 테크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주행 이질감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해소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상당히 만족스럽고요. 뭐 걱정하는 만큼 뭐 저 차체의 어떤 흔들림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또 바운스 같은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상당히 많이 절제가 돼 있고요. 그런 부분에서는 야, 이 차가 화물차인가? 뒤에 테크가 있나? 없나? 뭐 이런 것들을 좀 착각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매끄러운 어떤 그런 주행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. 이왕이면 좀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고 또 어떤 그 무거운 하중 같은 것들도 잘 버텨낼 수 있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파워리프 버전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. 이게 최고급 모델로 비교하면 파이브링크 서스펜션을 장착한 모델보다 조금 저렴하거든요. 네, 지금 오프로드 이 체험 코스에 와 있는데요. 쌍용차가 굉장히 하드하게 코스 설계를 해놨습니다. LD 기능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사실 오프로드에서 LD가 갖고 있는 그런 효율성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좋은데요. 거의 뭐 한쪽 바퀴가 허공에 떠 있는 상태에서도 차분하게 이 차체를 밀어내주면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 파워리프 같은 경우에 이 험로에서 살짝 뭐 좀 약간 트러블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파이브링크가 하고 비교를 해서도 큰 무리 없이 어떤 그 난코스 같은 데를 비교적 여유 있게 이렇게 탈출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고요. 그럼 오프로드에서 이 정도의 성능이면 정말 아주 난코스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은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. 이제 차를 바꿔 탔습니다. 오후에는 지금 서울로 복귀를 하면서 파이브링크 서스펜션 이 차를 몰고 있는데요. 뭐 사실 정말 어떤 그 험지를 다니면서 서스펜션의 특성을 비교를 해본다면 그 차이가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이렇게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주행을 하면서는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승차감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과속방지턱 같은 걸 넘을 때 어떤 그런 바운스 같은 것들이 확실히 조금은 부드럽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. 뭐 차의 특성은 어쨌든 화이브링크하고 이 판스프링 서스펜션하고 그 정도 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까 오프로드에서는 이 리프 스프링이 갖고 있는 그 특성들이 참 많이 나타났어요. 차가 갑자기 가라앉는다든가 막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강하게 나타났었고요. 뭐 차의 특성은 그 정도로 하고요.
어쨌든 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, 아까 최종식 쌍용자동차 사장이 잠깐 기자들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. 굉장히 의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. 이 차가 그래도 지금 한 6만 대 정도 판매를 하겠다,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쌍용차가 지금까지 연간 6만 대 판 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그 티볼리 같은 게 처음 나왔을 때 뭐 그 정도 숫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판매가 되면서 쌍용차가 어느 정도 이렇게 부활을 하는데, 좀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었는데요. 작년에 이 차가 4만 대 이상 팔렸으니까 어쨌든 좀 농보전이 나와서 이 차도 지금 뭐 계약 추세로 봤을 때는 뭐 한 5,000대 6,000대 월 평균 뭐 그 정도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던데, 글쎄요, 이 차가 이제 뭐 별다른 경쟁 모델 없이 독보적으로 뭐 이렇게 유일하게 한국 시장에서 판매가 된다고 하면 가능한 수출일 수 있겠지만은, 글쎄요, 또 변수가 있을 수도 있죠. 뭐 경쟁사에서 경쟁차를 내놓는다든가 뭐 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판매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, 한국에 이런 차가 많지 않다고 봤을 때 어쨌든 쌍용자동차가 지금까지 쭉 밀고 나온 어떤 그런 뚝심 같은 것들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런 메이커가 한국에서 성공을 거둬야 또 경쟁사들도 자극을 받아서 더 좋은 차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. 어쨌든 차가 굉장히 좋습니다. 만족스럽습니다. 개인적으로도 이 차를 사고 싶다, 느낄 정도니까.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에 사용을 하면 정말 100% 만족하고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쌍용차가 특히 이 칸 많이 팔려서 요새 뭐 또 복직하는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가 아직 완전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. 그런 분들이 복직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오토헤럴드 김우식 기자였습니다. 그리고 새까만 부탁드립니다.